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사 생성자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요, 생성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복사를 수행하는 생성자, 그러니까 같은 생성자를 말하게 되는 거죠. 생성자긴 생성자인데 복사를 수행하는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복사 생성자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참조형 변수끼리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지를 알아보기도 할 건데요. 때문에 오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학생분들이 또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살짝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점의 좌표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찍혔을 때는 그 점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5고 Y축이 10이라고 했을 때 5와 10의 점의 좌표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X축과 Y축의 축의 값을 저장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클래스를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나를 선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X축의 값과 Y축의 값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걔를 X와 Y라고 선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선언을 해 주게 되면 이 초기화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면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포인트 클래스의 생성자 이름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생성자에서는 뭐 할 거냐면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x에다 0을 주고요. y에다가도 0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에 이렇게 접근을 해서 00 좌표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우리 그리고 하나 생성자를 자, 오버로딩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전달받은 매개 변수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트형의 언더바 x와 인트형의 언더바 y를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매개 변수 값을 가지고 x의 값을 초기화, 매개 변수의 값을 가지고 y의 값을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전달받은 언더바 x의 값을 가지고 자신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초기화해주는 요 포인트라는 생성자, 전달받은 언더바 y를 가지고 자신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초기화해주는 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요, 학생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강사님, 원래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선언만 해도 얘네들이 0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선언만 해도 기본값인 0으로 잡히게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본값으로, 즉 원점으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를 정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생성자가 없다라고 하면요, 얘는 원점으로 초기화를 할 경우도 0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개 변수를 몇 개를 받아야 되죠?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매개 변수를 전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00으로 초기화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성자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무조건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한 개 이상 만들게 되면 기본 생성자,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는 여기 호출되지 않게 되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 때 기본값 생성자도 만들고 싶다면 한 개 더 반드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라는 인스턴스를 p1이라는 참조형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new point라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포인트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요, 메모리가 어떻게 잡히냐면 여기에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x와 y가 메모리에 잡히죠. 그리고 생성자 두 개가 이렇게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 잡히고 포인트 잡히고
이렇게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호출되는 게 생성자죠. 생성자니까 여기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서 자신의 x에다가 0을 주고 자신의 y에다 0을 주면요. x 0, y 0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쵸? 이 참조형 변수 이름은 뭐였어요? P1이라는 참조형 변수가 여기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참조한다 이렇게 봐줬는데요. 참조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이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잡히게 되고 메모리에 잡힌 곳에 이 시작 주소 값을 저장하는 게 참조형 변수다. 그래서 인트나 더블이나 캐릭터를 제외한 불린형까지 인트, 더블, 캐릭터, 불린형 그러니까 기본 타입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다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우리는 무슨 변수라고 부른다? 참조형 변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면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잡히게 되고 메모리에 잡힌 애의 주소를 요 P1이라는 참조형 변수가 저장하고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인스턴스를 하나 더 생성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 더 생성을 해볼 건데 P2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인스턴스 생성하면서 2와 3을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죠. 생성하면서 생성자인데 매개 변수를 2개를 넘겼죠. 그러면 이때는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지는데요. 그럼 얘도 인스턴스가 생성되면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메모리에 잡힌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다르게 동작하는데요. 그거는 제가 디스를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인스턴스를 생성하면 얘네들이 모두 메모리가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베리어블 뭐와 뭐가 잡힌다? x와 y가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생성자 두 개가 이렇게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언더바 x가 2를 받아서 자신의 x값을 2, 언더바 y가 3을 받아서 자신의 y값을 3을 주면 x는 2, y는 3이 돼서 P2라는 참조형 변수가 여기서 생성된 인스턴스의 주소를 저장하게 돼서 요 P2는 요 인스턴스의 주소를 참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두 개를 생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하면 P1과 P2가 뭘로 초기화가 되는 거야? 0으로 초기화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무조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호출되는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를 몇 개 받기를 딱 정해놨어요. 2개 받기를 딱 정해놨잖아. 그러면 원점으로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00을 이렇게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매개 변수를 몇 개를, 인수를 2개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2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을 때는 원점으로 초기화해주고 싶죠. 그럴 때는 생성자를 이와 같이 오버로딩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호출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만 하나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는 제가 컨스트럭터라고 주고요. 스트럭터라고 주고요. 얘는 원점 초기화라고 하나 줘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한 줄 제가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전달받은 좌표로 초기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성자를 2개 만들었으면 P1은 첫 번째 생성자, P2는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제가 얘를 1번, 얘는 2번 생성자라고 이름을 줘서 한번 호출되는 과정을 봐보면요. 첫 번째는 1번, 두 번째는 2번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좌표를 한 개 더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P3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마이너스 28이고 37이라고 73이라고 좌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8과 73을 가지고 여기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내부적으로 호출되는 게 이렇게 생성자고 메모리는 X와 Y와 그리고 포인트라는 생성자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보시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거 참조형 이름은 뭐였어요? P3다. 이렇게 되는데요.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언더바 x는 마이너스 28, 언더바 y는 73을 받아서 자신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을 초기화를 해주니까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선언된 베리어블, 즉 변수는요, 마이너스 28과 73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P3가 이렇게 참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1번 생성자는 한 번, 원점으로 초기화해주는 한 번, 그리고 인수 2개씩 전달하는 애는 전달받은 좌표로 초기화해주게 P1, P2, P3 좌표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클래스가 뭐를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죠? 이 클래스는 점의 좌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죠. 그러니까 X, Y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가 이 포인트 클래스가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바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00인 P1 좌표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2, 3인 P2 좌표가 생성이 되는 거고,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마이너스 28, 73인 P3 좌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스턴스 한 개당 좌표 몇 개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좌표를 몇 개 생성한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좌표를 생성하기 위한 틀이었고, 이 틀에서 실질적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 객체, 이 객체가 포인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 그런다 그랬죠. 포인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인스턴스 하나당 점의 좌표 한 개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몇 개를 생성을 한 거예요? 지금 좌표를 3개를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1에는 00, 23, 마이너스 28과 73이 잘 들어가 있는지 출력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이드, 제가 여기에다가 show point라고 해가지고요, x, y 좌표를 출력해 보도록 할 건데요. x 가로 열고 x 좌표부터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컴마하고 y 좌표 출력을 해주고 가로로 닫아지는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때요, 제가 p1.show 포인트라는 애를 P2와 P3까지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2와 P3까지 출력을 해보면, 자, 돌려볼게요. 자, P1.show 포인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P1의 X와 Y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00이 들어있죠. P2.show 포인트 하면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P2의 X와 Y에는 2, 3이 들어있고요. P3.show 포인트 하면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P3의 X와 Y는 마이너스 28과 73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00, 23 이렇게 잘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의 좌표가 인스턴스마다 각각 할당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의 좌표가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보고 나서요, 우리가 이게 누구의 좌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P1이고 얘는 P2고 얘는 P3 좌표거든요. 그 정보를 출력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얘는 프린트를 이용해서 P1의 좌표다 이렇게 하나 주셔야 되고요. 그쵸? 얘는 P2의 좌표다 라고 주셔야 되고요. 얘는 P3의 좌표다 이렇게 주셔야지 P1 다음에 P1 좌표 출력해주고, P2 다음에 P2 좌표 출력해주고, P3 다음에 P3 좌표 출력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P1, P2, P3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출력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실제 출력 구분을 따로따로 써야 되니까 좀 번거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면 여기 안에서는 X와 Y 좌표만 출력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P1을 고정해버리면 P1은 다 P1이라고 나오잖아. 그쵸? P1이라고 다 나오죠.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P2라고 하면 다 뭐라고만 나오는 거야? P2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여기서 P1, P2, P3는 다 다른 값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값을 출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서 출력하는 애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줄에 출력해서 연속적으로 출력하는 게
안 되니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어떻게 한번 바꿔볼 거냐면요. 똑같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getPoint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Point를 getPoint로 만들 건데요. 얘는 리턴해 줄 겁니다. 뭐를 리턴해 줄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하려는 이 문자열 있죠. 이 문자열 자체를 리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하려는 문자열을 리턴을 해줄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리턴하려는 게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이죠. 출력하고 싶은 문자열이니까 요 문자열을 요거 가로 우리가 출력하려고 했지? 그럼 여기도 큰 따옴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리턴하려는 게 문자열이죠. 그럼 여기에서 문자열을 리턴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리턴되는 건 뭐를 리턴하겠다? 스트링, 문자열을 리턴하겠다 라고 주시면요. 얘는요. 좌표를 출력하는 메소드고요. 얘는요. 좌표를 리턴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러면 리턴과 출력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출력하는 메서드는 이 메서드 안에서 출력을 해버리니까 이와 별개의 출력 구문이 있을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프린트 따로 출력해주고 프린트 따로 출력해주고 프린트 따로 출력해주고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해주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얘를요 getString을 이용을 하면 얘는 내가 출력하려는 문자를 돌려주는 메서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요 출력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P1의 좌표를 출력을 해주는데 뭐를 가지고 출력을 할 거냐? P1.getPoint라는 애를 가지고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P1이라 getPoint를 이렇게 호출하면 이만큼의 문자열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와서 여기에서 출력을 하게 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P1 따로 출력하는 함수 메서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메서드가 문자를 리턴해서 여기에서 출력을 해주니까 한 줄의 출력이 연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연속적으로 출력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말은 P2와 P3를 출력할 때도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P2도 출력을 해보고요. P2도 출력을 해보고 P3도 이렇게 출력을 해보게 되면요. P1, P2, P3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출력하는 메서드와 문자열, 출력하려는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출력하려는 메서드는 출력하려는 메서드 외에 별도로 출력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따로 프린트를 써줘야 되는 반면 이렇게 리턴하는 출력하려는 요 메시지를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있다면 다른 메시지와 함께 연속적으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요. P1, P2, P3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면서 초기화하고 싶은 값을 넘겨줘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요. 포인트의 P4라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P3를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P3에 있던 값을 P4에 다 대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P4의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P3와 P4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같은 값이 나오길 바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P3의 값이 마이너스 28과 73이죠. 그러면 P3의 값을 P4에다 대입을 해주니까 P3도 마이너스 28, 73, P4도 마이너스 28, 73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P3에 있는 X의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999로요. 이렇게 바꿔봤어. 그럼 P3의 X 값을 뭘로 바꿔준 거죠? 지금 999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999로 바꿔줬죠. P3에 있는 X 값을 999로 바꿔줬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P3의 값을 P4로 이렇게 넣어줬죠.
그럼 P3가 아까 마이너스 28일 때 넣어줬거든? 그런데 P3의 값을 변경을 하고 났더니 P4의 값도 뭘로 변경이 되냐면 999로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상하다. 제가 다시요. 한번 다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P4의 Y 값을요. 마이너스 2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P4에 있는 Y값만 마이너스 22로 바꿨죠. 하지만 실행되는 결과를 봤더니 둘 다 마이너스 22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P3와 P4가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P3가 P4에 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바로요. 지금 이랬던 거죠. 마이너스 28이 이렇게 있었던 상황인데 P3의 값을 P4에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코드는 저는 이 인스턴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P4에다 넣고 싶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 P3에 있던 요 안에 있던 주소값이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P4로 이렇게 주소가 대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주소값이 여기로 대입이 돼서 예를 들어 이 메모리가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보잖아요. 이 인스턴스가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가지고 있었다면 P3는요. 뭐를 갖고 있었냐면 100번지라는 주소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소값을 P4에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P4가 갖고 있는 것도 뭐가 되냐면 100번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100번지고 얘도 100번지라는 건 똑같은 인스턴스를 둘 다 참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P3.x 해도 얘죠. P4.x 해도 얘야. P3.y 해도 얘죠. P4.y 해도 얘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참조하는 주소값을 대입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순간 뭐가 됩니까? 인스턴스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참조 값을 대입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참조값이라는 건 이 인스턴스의 주소를 말하고 이 주소값을 그대로 대입을 했으니 P3와 P4의 값은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 같은 값을 주소값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은 P3로 X에 접근을 하나 P4로 X에 접근을 하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뭐 하게 되는 거야? 인스턴스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P4의 X에다가 제가 1, 2, 3, 4, 1234를 넣잖아? 그럼 둘 다 뭘로 바뀌는 거야? 1234로 바뀌는 거야. 둘 다 요 인스턴스를 참조하게 되는 거고 이 인스턴스를 뭐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인스턴스를 공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P3와 P4가 개별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식의 코드는 원치 않았던 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볼 거냐면 저는 새롭게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싶었던 거야. 인스턴스 생성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턴스를 공유를 하게 되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싶으면 무조건 new라는 키워드를 써. 그리고 생성하고 싶은 인스턴스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누구로 초기화해 주길 바라는 거야. P3로 초기화를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new point라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죠. 그럼 얘가 하나가 생겨. 뭐가 생길까요? x와 y 인스턴스 베리어블 생기고 생성자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구문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생성자는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생성자는 지금 두 개입니다. 하나는 원점으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고 하나는 전달받은 좌표로 초기화해주는 생성자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자로 호출을 하잖아?
그러면 요 1번 생성자도 갈 수 없어. 왜냐면 얘는 매개 변수 받지 않으니까. 2번 생성자도 갈 수 없어. 얘는 정수 2개를 받는데 얘는 뭐니까? 인스턴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생성자를 오버로딩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성자를 오버로딩해서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이때 호출되는 건 뭐야? P3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P3는 무슨 타입이에요? 포인트 타입이죠. P3를 누가 받는다? 요 포인트 타입의 변수로 하나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P3가 포인트니까 포인트 타입의 변수로 아더로 제가 이렇게 받아주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요. 참조형 변수가 되는데요. P3의 값을 아더로 이렇게 받게 되잖아.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아더라는 참조형 변수가 P3가 갖고 있던 100번지라는 이 주소값을 그대로 받아서 아더는 누구를 참조하고 있게 되는 거야? P3가 참조하던 값을 아더가 똑같이 이렇게 참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3가 참조하는 메모리도 얘가 되는 거고요. 아더가 참조하는 메모리도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P3를 넘긴 이유는 뭐야? P3가 갖고 있던 X값을 P4의 X에다 넣어주고 P3가 갖고 있던 Y값을 P4의 Y에다 넣어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면서 P3를 넘기는 이유는 P3의 값으로 인스턴스를 초기화해줘라 라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X에다가 넣어주죠. 누구? 아더.x를 넣어줘. 그럼 아더.x라는 건 요거죠. 마이너스 28을 x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y에다 넣어주죠. 뭐를? 아더.y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아더.y라는 건 얘 73을 여기에다 73을 넣어주게 되면 얘는요. 여기 P3에 있던 인스턴스 값을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요 인스턴스의 참조형 변수는 뭐라고 준대요? P4라고 주는 거죠. P4라는 참조형 변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던 P3의 X값을 P4의 X에다 받아주는 거고요. P3의 Y값을 P4의 Y에다가 이렇게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new 포인트에서 P4가 참조하게 만들어졌고 생성되면서 호출되는 생성자에서 아더.x 값, 아더.y 값을 여기다 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요. 얘는요. 생성자긴 생성자입니다. 위에랑 똑같이 생성자긴 생성자예요. 그런데 얘는요. 제가 생성자긴 생성자인데요. 뭘로? 전달받은 인스턴스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인스턴스로 초기화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인스턴스로 초기화를 해줬다는 건 여기로 전달받은 인스턴스의 값을 그대로 복사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인스턴스 간의 복사가 수행되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스턴스 간의 복사가 수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수행되는 생성자,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카피 컨스트럭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복사를 수행하는 생성자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P3에 있던 값을 그대로 X와 Y에다 주니까 P3의 X를 여기 P3의 Y를 여기에다 주게 되니까 이들 간의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렇게 했던 코드와 이렇게 했던 코드의 차이는 뭐냐? 얘는요. 그냥 참조형 변수의 값, 즉 주소값을 P4에다 주게 되니까 한 개의 메모리를 공유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P3에 있던 값을 P4에 그대로 복사를 해줬기 때문에 똑같은 메모리가 두 개가 생기게 되고요. P3와 P4는 별개의 메모리를 각각 갖게 됩니다. 이 경우 P4의 값이 바뀐다라고 해서 P3의 값은 절대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P4의 X와 Y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죠. 여기는 1234로 변경을 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22로 변경을 해주죠. 그렇다고 해서 P3의 값이 변경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고요. P4도 엄연히 인스턴스를 한 개 생성해서 P3의 값을 복사받았기 때문에 P3와 P4는 전혀
별개의 메모리로 동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스턴스가 생성되는 거, 즉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이렇게 메모리가 표시가 되려면요. 이런 메모리가 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돼? new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되고 new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인스턴스가 여기서 생성되는 거고요. 이 new라는 키워드 없이 생성되는 그냥 이렇게 선언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다 주소를 저장하는 뭐다? 참조형 변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주소만을 저장하고 있는 참조형 변수가 되는 거고 이 생성된 인스턴스에 뭐를 저장하고 있는 주소만을 저장하고 있는 참조형 변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가서도 혼란이 좀 없을 수가 있고요. 이 배운 내용 잘 정리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도 생성자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봤는데요. 생성자긴 생성자인데 인스턴스 간의 복사가 이루어지는 생성자, 얘네들을 우리는 복사 생성자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